안녕하세요. 저는 공유학번 경영경제학부 이상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영어공부법 강사로 이제 서게 되었고요. 이번에 강의의 핵심은 영어 공부법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동기부여를 어떻게 끌고 가서 영어 공부법을 해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따라오시죠. 저도 2주 전까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엄청 아쉽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2주 더 입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병실에서 PT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그냥 여기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PT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특별히 저에게 정말 너무 할머니 같은 게이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특별히 오셨는데 Professor, I'd like to introduce you. Just stand up? Yeah, just stand up for a while.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저는 경영경제학부라서 제가 하는 일은 앞으로도 할 일은 물건을 파는 일이에요. 그죠? 경영경제학부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이제 서서 거기 앉아서 저라는 사람을 팔아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네이티브고요. 네이티브라는 건 코리안 네이티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한동대학생들은 엄청 겸손하기 때문에 그죠? 자랑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졸업하기 전에 한번 자랑해보려고.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는 2006년 때, 고3 때 책을 썼어요. 아트한 열아홉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신 분 없으세요? 세종 출판사는 그래도 꽤, 그죠? 성대하고 출판사는 괜찮아요. 이거 여기 보면, 혹시 지호 계세요? 여기 지호? 그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호 활동하면서 필리핀 갔다 왔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2010년 넘어갑니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라이더홀이라는 발론티어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해외 봉사활동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여기서 UN 있죠, UN. 여러분들 잘 아는 UN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거기 그 영국에서 한국이 대표가 됐어요. 그 지역에서. 왜냐면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됐는데 제가 약간 시골 쪽에 있어서 혹시 맨체스터 아세요? 어디 있는지? 그 영국 있으면 그 상상해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여기 맨체스터 쪽 중간쯤에 있어요. 런던이 여기 있고 그죠? 맨체스터 있고 스코틀랜드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죠. 그죠? 딱 여기 중간 사이 있는 게 라이더홀이라는 이제 라이더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이더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인들 봉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없었겠죠. 그죠? 완전 시골이니까. 놀아서 간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갔다 와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학교에 있으면서 더 워싱턴 센터라는 TWC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미국 워싱턴 DC가 수도인 거 아시죠? 뉴욕이 아니에요, 그죠? 워싱턴 DC가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제 회사들 엄청 유명한 뉴스에 뭐 펜타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청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공회의소 되게 이제 공기업들도 많고 사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노숙자 무료급식 자원봉사 활동이 뭐냐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사회봉사가 발달돼 있어요.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 어떤 CEO 같은 분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노숙자분들은 6시에 식사를 대접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거에서 참여해서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청 본사에서 이제 미국 중소기업청이 한국이 아니라 본사 인턴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주는 시민참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한 300만 원 정도로 주더라고요. 상금으로.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저번 학기에는 국제관 다 아시죠? 아이어스. 거기서 동장 역할을 했었어요. 밤에 11시 되면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Good evening, I have residents.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마라톤에서 국제협력 팀장 이런 걸 했었습니다. 현재는 자치복지부장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갑자기 이렇게 2006년에는 별로 활동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또 늘어났어요. 그죠?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토익 700점이었어요. 웃으시는 분 많은데 이것보다 높으시죠 다들. 그죠? 한동대 올려면 다 이 정도 되던데 저도 완전 거의 턱걸이 들어갔거든요. 그 지금 몇 점일까요? 이것보다 높으신 분 계세요? 그럼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그죠? 저도 여기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온 이유도 지금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가 기대한 만큼 얻고 가겠구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당신의 확실한 이유가 뭔가 제일 중요해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 C나 EF나 이 IELTS를 들으면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옆 사람 눈치 보다가 수업이 그냥 끝나서 집에 가고 있죠. 두 번째, 전공 수업 듣는데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지? 근데 막 머릿속에서 문장을 막 만들다가 1시간이 끝났어. 이거 하면 쪽팔릴 것 같고 맞지? 그죠? 세 번째는 나 빼고 다른 친구들 숙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시간에 왔는데 이거 숙제였어? 막 이런 거야. 그리고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어릴 때 영어가 뭔가 잘 안 돼요. 한국에 쪼그려 있는 것 같아서 잘 움츠려지는 거죠. 네 번째, 이게 핵심인데 막 시트콤 같은 거 보는데 영어 설교 막 하잖아요. 그죠? 영어 예배 가시면 다 웃고 있는데 나 혼자 옆 사람 다 웃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1초 뒤에 따라오고 그죠? 그리고 나는 뭔가 한동대생인데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다 웃으시고 이제 자리를 일어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난 긍정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터닝 포인트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제가 나는 한동대생이라 잘해준 줄 아는데 정작 제가 아닌 거예요. Ask yourself.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들도 다 확실히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어 공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학원 가면 막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면서. 자, 토익 900점 이상인 사람들은 영어를 진짜 잘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토익은 스킬이니까. 근데 영어 실력이 좋으면 어때요? 뭐 항상 900점 이상 안 되겠지만 잘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 갖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읽기와 듣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쓰기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써야 돼요. 그죠? 그게 프로세스가 좀 더 빠르다 뿐이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말하는 흐름과 작가의 흐름이 일치하면 그대로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하나만 내가 파야겠다. 이게 아니라 생활을 만들어야 되고, 즉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거를 만시간씩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나는 사전을 이걸 다 읽고 나면 다 뜯어서 먹고 막 그리고 막 자기 전에 막 사전을 베개 앞에 놓고 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절대 그냥 우스갯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생활하고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이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단계인 이건 제가 만든 단계 전에 첫 번째 단계에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든 건데 영어뿐 아니라 자기계발 모든 것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왜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질문 한 번만 딱 해보고 싶었어요. 영어로. 일단 못 알아듣고 질문하다 보면 1시간 넘게 걸리고 끝났고 내가 지금 질문해봤자 한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외국인과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야야우스 그죠? 엄청난 모티베이션인데 일단 성공만 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보장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군대를 전역하면서 그 제가 이것을 영어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모티베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고 싶은 데는 영국에 한번 가보자. 뭔가 간지나고 뭔가 발음이 좀 멋있고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돈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참. 그래서 중거 집단을 설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 보면 많이 적던데. 그래서 중거 집단을 설정하는 거예요. 중거 집단이 뭔지 다 알죠? 자기가 생각하는 포함되고 싶은 그룹이에요. 근데 그룹은 자신의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국 해외 봉사 모집하는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말 그대로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문장도 잘 못 만들었으니까요. 1년 동안 그것만 연습했어요. 인터뷰만 합격해야겠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 그룹을 설정했으면요.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지원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인터뷰가 있고요. 첫 번째 서류 전형은 어떻게 합격하는 게 좋을까요? 절대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서류 전형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이력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지만, 뭐, 자기소개서, 뭐, 안에 구체적인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어플리케이션 폼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딱 적고요. 여러분들 실력이 압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인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영어 잘하는 사람, 머릿속에. 선배, 이 사람. 제외? 아니면 뭐, 선교사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 앉아있는 기획 교수님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first draft, second draft, 계속 합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가요. 그러면 정말 완벽한 글이 완성돼요. 왜냐면, 외국인과 한국인의 만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신 서류 전형은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약간 꼼수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들고 가야 돼요. 갖고 있는 모든 걸 들고 가는 게 뭐냐면 영어뿐 아니라 다른 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스하세요. 어떤 방법을 도구해서라도. 그 말은 그 사람들을 꺾어서 막 다른 경쟁자를 꺾어서 넘어뜨리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한동대에 우리 정신이 어긋나는 거고 저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악기를 잘 다룬다. 들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마술을 잘한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주어지면 잡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1년 동안 이제 그 영어 공부를 준비하면서 휴가 나가서 인터뷰 봤었거든요. 봤는데 저는 이제 기타를 한 번도 칠 줄 몰랐는데 외국인들 봉사활동하는 거를 지원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기타를 좀 쳐가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기타를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다들 혹시 6월 스페셜이라는 청관우 목사님 노래 아세요? 하늘의 별 그렇죠. 그거를 제가 번역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막 이렇게 바꿔서 혼자서 막 그것만 연습한 거예요. 뭔가 잘하는 것을 기타를. 근데 이거밖에 모르는데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저 휴가 날에 군복을 입고 기타를 메고 인터뷰장에 간 거예요. 엄청 쪽팔려요. 다 예쁘신 분들 오셨는데 그 면접장에는 저 혼자 남자 막 이렇게 막 군복 입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상상되죠 남자분. 진짜 쪽팔려고요. 근데 첫 번째 그룹도 면접이 다행히도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30분 면접이래요. 근데 당연히 이제 뭐 셀프 인트로덕션이랑 이런 거 외워갔지만 받아가고 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오니까. 거기 다행히 외국인과 한국 사람이 이제 두 분 있었는데 하시다가 이제 바닥이 드러난 걸 깨달으신 거죠. 그쪽에서 나 이 사람 외워왔구나. 그래서 망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가보세요. 이랬는데 제가 마지막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타 들고 가는 이유는
저는 영어보다는 약간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외워갔어요. 이건 외워가서 말을 한 거예요. 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막 치면서 이제 그 유럽 스페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분이 되게 임프레시브하다 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 악기가 말고 또 뭐 할 줄 아니? 그래서 아니 사실 피아노 엄청 잘 치는데 피아노 무거워서 못 들고 왔습니다. 완전 그쪽에서 이런 개그 좋아하거든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완전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 다음에 보자. See you late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그래서 합격했구나.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레퍼런스 그룹을 설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장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어학연수 꼭 성공해야 할 책은요. 워킹 홀리데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라든지 아니면 해외 교환학생 갈 때 많이 필요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유워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비자 관련해서 많이 도움을 주는 사이트, 제가 많이 이용한 사이트예요. 그리고 밑에 거는 테리의 영국 여행 관련된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 같은 거 이제 제가 다이어리를 막 써놓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보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자, 그래서 적용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때, 아까 제가 말했던 2006년 때 돌아가서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이시죠? 삽질. 단순 도덕입니다. 막 그냥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팁은요, 생활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다시 말했듯이.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각 방에 가서 포스트잇 같은 걸로 문장을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놓고 계속 그냥 앉아서 쉴 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절대 방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왜 넣었냐면 이 초기 문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있을 때도 포함되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도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해외 봉사할 때 느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싶고 그럴 거예요. 근데 버티세요. 그리고 절대 방해 맡기지 말고요. 나가서 계속 말하세요. 자,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3살 뒤면 귀가 트이고 혀가 풀리고. 제가 실험해봤어요. 진짜 영국 가서 3달 동안 버텼어요.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왜 와를 내가 여기 왔나? 저는 3달 동안 설거지를 했거든요. 봉사활동하면서. 그러면서 3달 뒤면 귀가 트일까 해서 2달 하고 30일이 지난 날 방에 딱 앉아서 하나님, 네 이제 3달째입니다. 내일은 이제 귀가 트이고 혀가 풀리고 역사를 경험하겠군요. 그래서 3달째가 돼서 다음날 이제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분 좋게 BBC 방송을 딱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똑같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3달, 4달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게 멍청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계속 노출이 얼마나 되는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시간의 법칙 있죠? 얼마나 노출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노출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했던 게 첫 번째는 밥 먹기 1시간 전에 스크립트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봉사자들이 외국에서 밥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 20명이서 밥을 먹어요. 20명이 밥을 먹는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녁 6시에 밥을 먹는다. 그럼 5시에 방에서 스크립트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외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완전 좋은 거죠, 저한테. 왜냐면 나는 영어 공부할 시간인 거니까. 그래서 5시에 되면 스크립트 막 써요. 그래서 대화체로 내가 이걸 말할 거고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안철수가 안 나간다더라. 막 그런 얘기를 막 생각해보면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데 영어를 어떻게 그러죠? 탈퇴하다가 볼까? 안철수가 하트했다더라고 볼까? 그러면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대화할 때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찾아놓고 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암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 못 외우겠죠? 근데 중요한 토픽은 살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태 찾아보니까 discharge. 이거구나. 이런 말을 쓰는 거구나. 그럼 내가 입원했다. 이거 어떻게 쓰지? 찾아보고. 1시간 동안 그 연습하고 외워가면 하루에 몇 번 기회가 있어요? 3번은 있잖아요. 기회가. 그죠? 3번씩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표정 지으면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무슨 말 모르겠다니까, 한국어도 소개해줘야 되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 친구들도, 아, 저 사람 진짜 시끄러운 애구나, 라고 생각해도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 제가 했던 거는 외국인 모교의 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만든 포스터인데요. 제가 일했던 그 기관은 약간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외국인들 중에 은퇴하시고 할 게 없어서 이제 여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동대학교 보이죠? 네, 막 붙였어요. 다 붙였어요. 여기 뭐 와이어 체인지도 붙이고, 이거는 뭐 지오의 프레이즈인데, 아무튼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한국 표시 붙이고요. 제 이름은 영어 이름 조셉이고요. 그리고 이제 엘루센, 이것도 제가 말했죠 아까 전에, 서류나 이런 문서 같은 거는요 무조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저 실력이 아니고 제가 막 1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게 사람들을 캐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황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녁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세요? 한번 와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Thursday night 저녁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저녁 먹고 오세요, 이거였어요. 그 처음에는 10명, 20명 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1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마다 또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런 그룹이 오는구나. 이런 그룹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다. 뭐, 이번에 화가 그룹이 왔다. 그러면 활용점정 얘기를 한번 해볼까? 막 이러잖아요. 활용, 뭐, 용에다 점 찍으면 용이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동양적이지만 약간 얘기해주면 약간 인터레스팅한 거. 막 스크립트를 막 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아노만 막 반주하다가 조금 칠 줄 알거든요, 피아노. 근데 이렇게 조금 치다가 조금씩 멘트를 얻는 거예요. 한 곡 하고 멘트 한번 넣어보고 반응 한 번 보고, 아, 내일 다음 주에 또 써먹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 먹히면 안 버리고 빨리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0분, 1시간 되더니 나중에는 이게 그 시, 앰플사이드라는 시티가 있었는데 그 시까지 포스터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제가 일했던 그 기관의 매니저 같은, 이제 CEO 같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왜냐면 광고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100명까지가 됐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원래는 되게 좁은 방이었는데 큰 방 옮겨주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안 시켜주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영어 못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걸 이제 노출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이게 뭔지 아시죠? 다.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데, 스카이프는 이제 무료 전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다가 검색어에 스카이프 영어 회화라고 치면 쫙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회원가입하면요, 거기서 또 매니저가 있어서 쫙 분류를 해줘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그러면은 같은 수준의 레벨의 그 학생들 연결시켜줘서 3-4명 짝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서. 어차피 다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한다, 2번, 3번 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왜냐면 공짜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토픽 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비트 있는 영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아침 7시에 EBS 라디오에서 20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스터디 만들어서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1시간 잡고요. 20분은 이비트 있는 영어 이거 하고, 뭐 40분은 그 토픽이 또 매일마다 주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 또 아니면 굿모닝 팝스타 아시죠?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거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약간 특이한 건 아이하우스예요. 아이하우스는 여러분들이 단어나 뭐 아까 말했던 저의 첫 번째 수준이면 좀 비추천하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외국인 친구랑 한번 싸워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말다툼도 해볼 수 있고, 뭔가 너 왜 청소 안 했어? 나 청소했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많이 배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출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영어에 대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학기부터 RC가 된다고 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RC가 되면서까지 내
4학년 전체를 보내고 싶다 하면은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사랑 받았잖아요. 그죠? 그 위에 선배님들한테 새내기 선김회하고 한국팀에서 많이 받았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고 싶으면 남아도 되지만 아이하우스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인데 다 해석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한국에 있으면. 이 조건은 한국에 있으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도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들 외국인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친구한테 도움받아도 되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갔어요. 자, 여러분들 목적은 뭐예요? 영어 공부요. 그러면은 외국인들한테 대화를 걸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알죠. 난 네가 필요 없어. 그리고 너는 나한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자기 외국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하려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대로 해오면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영어 못해도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엄청 필요해요. 내가 똑같은 말만 반복해도 무슨 말이라고? 계속 알아들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면은 고칠 수 있고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루언트하든 플루언트하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지금 뒤에 계신 교수님을 가장 친하게 된 이유도 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교수님 외국인이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기공부법.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상적인 단계겠죠. 사실은 뭐 지금은 상관없지만 히스넷에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 중기, 후기 다 상관없는데 히스넷에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죠? 막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뭐 해외 나가는 거, 어학연수 나가는 거, 교환학생 엄청 많은데 저는요 다 지원하거든요. 되든 안 되든. 왜냐면 다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다 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안 해요. 잘 안 읽어보고. 리드수 보면요 막 몇 개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싱턴 센터라는 게 이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장학금도 주면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냥 미국에 한 학기 반이 얼마 드냐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요 진짜. 이런 이제 좋은 기숙사 살면서 하려면 그 학교에서 반 내주고 이런 게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2외국어를 추천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플루언트이시면요 스페인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안 해요. 스페인어나 독일어나 뭐 이탈리아 이런 거는 이 문장 구조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오히려 영어가 더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데 되게 스페인어는 이게 좀 어려운데 영어는 난 좀 더 잘하니까 자신감 생기고 그럼 영어 좀 더 공부해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뭐가 나올 것 같죠, 그죠? 제가 정말 여기 쓰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에요.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 저는 뭐냐면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사람들과 가장 많은 사람들과 저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한동대 와서요. 정말 120%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솔직히 글로벌 하자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얘기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국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밖에 모르면. 근데 영어를 배우면 전 세계 70%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80%, 70%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가 절대 아니고요. 다 공통 영어를 말하는 공통 영어. 발음 중요한 거 아니에요.